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직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 트랜스퍼 캘큘레이트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로직을 다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서비스를 새로 생성을 해야 되죠. 그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있는 건 마켓 서비스, 커먼 마켓 서비스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토와이어드로 해서 이 트랜스퍼 캘큘레이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할게요.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를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오토와이어드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많이 쓰진 않아요.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all argument constructor 있잖아요. 여기서 all argument constructor가 뭐냐면, 이 모든 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어노테이션이 뭐냐면 이 모든 필드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를 추가를 해줄 건데, 이건 뭐냐면 꼭 필요한 필드에 대해서만 생성자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생성자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냐면 이건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널 값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다 파이널을 붙여주면 꼭 필요한, 처음에 이 값이 이니셜라이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초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생성자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스프링의 빈에 올라갈 때 이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이 스프링 컨텍스트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 생성할 때 이 같이 넣어서 이 생성자로 생성해서 빈을 추가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이것은 프라이빗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프라이빗으로 사용을 해주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면은 리턴으로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에서 캘큘레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캘큘레이트를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정보 from 마켓과 to 마켓 그리고 amount에 대한 것을 캘큘레이트를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서비스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calculate이라는 메소드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아까 어떤 필드들이 들어갔죠? 이 필드에 대한 걸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럼 요거 필드에 대한 거 만들어 줄게요. 스크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되냐면, 자, 우리가 그럼 프롬 마켓에서 가져와서 투 마켓으로 보낼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뭐뭐들이 우선 추가되냐면, 프롬에서 투로 만들 때 어떤 코인이 계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프롬 코인에서 다루는 코인들이 있고 투 마켓에서 다루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D라는 코인이 있는데 여기는 D라는 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두 개가 공통의 코인이 뭐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해요. 그래서 커먼 코인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모든 코인, 이 커먼 코인들에 쭉 대해서 이 프롬 코인에 대해서는 얼마에 살 수 있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커먼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는 프롬에서 계산해주면 돼요. 이체를 시작하는 쪽에서 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것들을 각각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A라는 마켓 프롬에서 프롬과 투의 커먼 코인을 찾읍시다. 그 다음에 프롬에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롬에서 이체 수수료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그럼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코인을 코인의 공통의 코인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get common coi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from market과 to market에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켓 서비스, common market 서비스라는 곳에서 실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받아오면 좋을 것 같냐면 리스트 스트링으로 common coins라는 필드 변수명으로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common 서비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private final로 가져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프롬 마켓 서비스가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프롬 마켓 서비스에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calculate by를 해서 common coins라는 것을 어떤 모든 코인대에서 이만큼의 양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롬 마켓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로 calculate fee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calculate fee에 이 모든 코인에 대해서 얼마큼에 가져오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sell market to market 서비스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calculate sell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것 중에 이 to market calculate sell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중간 점검으로 이것들 한번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포스트 마켓 서비스를 프롬 마켓 서비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프롬 마켓 서비스 예전에 한번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갖고 오는 게 이 프롬 커먼 마켓 서비스에 대해서 이 로직에 해당했잖아. 이 로직에. 근데 이거를 다른 서비스에도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스태틱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퍼블릭 스태틱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냐면 get common coins라는 걸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로 뭘로 이제 리턴을 하냐면 마켓 서비스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필드 값들이 들어가면,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면 되냐면 이 마켓 서비스라는 게 전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켓 네임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 마켓 서비스들 중에 이 마켓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get에 만약에 이 이름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여기서 이걸 따로 빼지 말고 바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어지겠고 여기서 찾지 못하는 값들은 리턴 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 get common coins로 이거를 마켓 서비스와 마켓으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이제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프롬 마켓 서비스는 커먼 마켓 서비스에 get common coins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마켓 서비스라는 게 들어갔고, 이 마켓 서비스를 모두 갖고 온 그 맵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프롬 마켓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켓 서비스는 여기에 가져온 것처럼 똑같이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private final로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통일시켜 줄게요. 이 required constructor를 다 똑같이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이 auto-wide를 사용을 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신 여기에 private final을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롬 마켓 서비스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에서도 투 마켓 서비스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도 투 마켓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프롬 마켓 서비스에서 calculate by한 거를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올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트랜스퍼
calculate 서비스라는 곳에서 이 커먼 마켓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켓, 각각의 마켓 서비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에서 서비스들을 지금 참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이 어떤 값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올 때 DTO라는 걸 사용을 해요. 우리 그 전에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모델 사용했잖아요. 모델은 이 값이 변하면 안 되는 값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페인 같이 어떤 외부에서 가져온 값이고 이 값이 변하면은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 모델을 하고, 이 서비스 사이에서 값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값이 변할 수도 있는 것들은 DTO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DTO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DTO라는 이름을 넣을 거냐면은 코인 바이 DTO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프롬 마켓에서 산 구매한 DTO라는 필드명으로 파라미터로 필드명으로 사용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B는 어떻게 정의가 되면 될 것 같냐면 각각 그 코인마다 수수료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뭐 수수료가 1, 뭐 이더리움은 0.1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키값이 되겠고 코인명이 키값이 되겠고 수수료가 밸류가 되는 그 맵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맵이 스트링에 여기는 더블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맵 스트링 더블 프롬 마켓에서 트랜스퍼하는 피드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투마켓에서 셀을 하면 되는데 이 투마켓 셀도 이런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셀이 되겠고요. 그러면 투마켓의 셀 DTO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 코인 바이 DTO와 코인 셀 DTO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DTO라는 패키지를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자, DTO라는 패키지 추가하고요. 여기에 코인 바이 DTO 추가해 볼게요. 자, 코인 바이 DTO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이 DTO에서 값을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이 값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프롬 마켓 서비스에서 캘큘레이트 바이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값이 들어가면 되냐면, 이 각 코인에 대해서 이만큼의 현금을 넣었을 때 얼만큼을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각 코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얼만큼을 살 수 있는지랑, 그리고 이 값을 살려면 이 각 코인에 대해서 얼마의 값에 얼마의 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가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 이만큼 사면은 최종적으로 얼마의 코인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개의 정보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정보를 이거는 어마운트라는 필드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오더북이라는 필드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자, 프라이빗의 맵의 스트링의 더블로 어마운트라는 것을 정의할 거고요. 프라이빗의 맵의 스트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맵이 한 번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더블에 오더북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 잠깐만 설명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왜 여기가 더블이냐면 여기가 값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1개, 1500만원에 2개 이런 식으로 이 값과 양이 키와 밸류가 된 게 이 각각 코인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값, 양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제 데이터 구조를 짜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게 여기에 아마 나중에 게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도 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코인 버이뿐만 아니라 코인 셀도 있죠. 코인 셀도 같이 하나 추가를 할게요. 코인 셀.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줬고요. 그럼 코인 버이와 코인 셀이
정의가 됐어요. 그럼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여기 어마운트에, 그러니까 어마운트 셀이면 총 뭐겠어요? 아까 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마운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버이는 코인에 살 수 있는 코인 양이 들어갔어요. 근데 셀 같은 경우는 현금이 들어가면 되겠죠. 최종 팔아서 나오는 현금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지금 하려면 뭐냐면, 결국 코인 최고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코인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블을 가지고 정렬을 해요.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to market sell DTO에서 get amount를 가져와요. 그리고 key set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키들을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일단 get 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to도로 가장 많은 현금 받는 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많은 현금 코인 선택.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줘야 될 게, 여기에서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캘큘레이트, 서비스 캘큘레이트, 서비스 안에 있는 메소드니까 여기서도 DTO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DTO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이거 DTO 뭐라고 정의해 줄 거냐면은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DTO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DTO도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 DTO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프라이브에서 우선 어떤 코인을 살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코인이 나온지를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최종적으로 현금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나오면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면은, 그러니까 얼마에 사고, 지금 정리 한번 할게요. A에서 B로 지금 코인 C라는 코인을 사서 넘어갈 건데, 이때 어떤 코인에 대한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현금이 생기는지,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서 얼마에 이 코인을 A라는 곳에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B라는 곳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오더북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맵에 더블에 더블, 그리고 버이 오더 북을 넣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셀로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각각 겟터랑 그리고 아규먼트 컨스트럭처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여기를 최종적으로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에 이 코인 값이 들어가야 되죠. 이 코인은 이 코인을 사용하면 되죠.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코인. 이거를 스트링 트랜스퍼 코인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코인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마운트를 들어가야죠. 어마운트는 이 to market sell DTO에 가지고 있죠. 여기서 get amount를 가지고 여기서 이 코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트랜스퍼 코인. 왜냐면은 이 get amount는 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내가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살 때 얼마에 사고 팔 때 얼마에 사는 그 오더북 값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는 각각 프롬마켓 버이 DTO의 get 오더북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 트랜스퍼 코인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팔 때는 여기는 to market sell DTO에서 get 오더북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코인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캘큘레이트에서 이렇게 DTO로 반환을 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지금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컨트롤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응답이 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서비스 캘큘레이트, 이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에서는 캘큘레이트는 DTO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서비스의 응답은 DTO로 갈 수 있죠. 근데 컨트롤러는
보통 뷰로 응답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DTO를 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그 뷰가 어딨죠? 지금 컨트롤러에서 여기에 뷰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 뷰에서는 그 DTO를 뷰로 전환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스태틱 메소드 하나 넣어줄게. 스태틱에 트랜스플리스 뷰는 그리고 오브라는 이름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럼 그 DTO가 어떤 거였죠? DTO가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컨트롤러에 있었죠. 여기에서 DTO가 요거죠.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브에서 이 값을 넣어주면은 자, 이제 DTO를 어떻게 하냐면 리턴을 해주는데 new에 이 값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각각의 필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DTO에 코인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TO의 어마운트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DTO의 버이 오더블을 가지고 오고요. DTO의 셀 오더블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컨트롤러에서 이 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브로 해놓고 이 값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get 프라이스를 하면은 여기에 서비스를 가지고 온 값을 DTO를 가지고 오고 이거를 뷰로 전환을 해주겠죠.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이 전체 로직을 잡는다고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구현을 같이 해볼게요.